여기는 한국의 한 마트.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이 구매할 물건들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갑자기 두리번거리기 시작하고 이내 식은 땀까지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왜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일리예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아버지가 젊은 시절 차이나타운의 작은 가게를 열어 평생을 일궈오신 덕분에 전 그 가업을 이어받아 지금은 제법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버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뤄낸 자리인 만큼 물려받은 이 마트가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워요. 매장에 들어서면 각종 상품들로 가득 찬 진열대가 눈에 들어와요. 화려한 색깔의 포장지로 감싼 과자류부터 통조림, 냉동식품까지 없는 게 없죠. 특히 식료품 코너는 제가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이에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구비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거든요. 저희 마트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을 둘 다 판매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건너온 교포분들이 많이 사시는 차이나타운 특성상 현지의 맛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국산 식료품을 따로 공수해오고 있죠. 만두피나 양념장 같은 식재료가 특히 인기가 좋아요. 그렇다고 미국 현지 제품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로컬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육류를 비롯해 가공식품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죠. 그래야 차이나타운 내 현지 주민들의 입맛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미묘한 입맛의 차이가 있다 보니 두 나라의 식품을 모두 취급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손님들 입맛에 맞는 제품을 발굴하고 납품업체와 거래 조건을 맞추는 일까지 일일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정작 중요한 건 제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직접 진열대를 점검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은 미리 걸러내죠. 한 번이라도 상한 음식을 팔아서 손님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는 게 제 철칙이거든요. 차이나타운에서 자리 잡은 지 어언 20년, 이제는 많은 단골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믿고 찾아주시죠. 아무리 바빠도 일일이 안부를 물으며 정을 나누는 게 또 마트를 운영하는 재미랄까요? 앞으로도 아버지의 가업을 더욱 튼튼하게 일궈나가는 것, 그게 바로 제 꿈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랍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솔직히 미국에서 마트를 운영한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달까요? 안타깝게도 요즘 같은 시국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특히 절도 문제가 갈수록 극성이에요. 어떤 손님들은 슬쩍 물건을 집어가는가 하면 대놓고 만져본 물건을 도로 제자리에 내려놓지 않고 그냥 품에 넣고 가버리기도 해요. 심지어 한 번은 계산대 앞에서 당당하게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도 있었다니까요. 이럴 땐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에요. 그래서 매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두긴 했는데 그걸로 모든 도둑을 잡아내기엔 역부족이에요. 범인의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 결국 물건값은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게 되죠. 그때마다 쌓이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하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게다가 직원 관리도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야 언제나 고마운 존재이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결근에 지각이 밥 먹듯 하는 직원들 보면 속이 터질 것만 같아요. 일할 맘이 없으면 그냥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성실한 태도를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없고 원칙대로 한다면서 또 인정에 약해 봐주기를 반복하다 보면 제 자신한테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설상가상으로 온갖 악재가 겹치는 것도 다반사예요.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결국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억울해도 공급업체와 실랑이를 벌이고 협상을 해야 하는 건 또 저의 몫이에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다 보니 도대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은 자괴감이 밀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허나 그럴 때마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곤 해요.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져 온 가족의 사업을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순 없다는 책임감 때문이에요. 마트를 지키는 게 곧 우리 가족의 삶과 직결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을 순 없다는 각오로 수없이 마음을 다잡곤 해요. 어떤 때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었어요. 바로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있었던 사건 말이에요. 그날은 1년 중 최대 규모의 세일 행사를 진행한 날이었죠. 온 매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어요. 쇼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죠.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갑자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더라고요. 10대로 보이는 남자애들이 수상하게 큰 카트에 물건을 잔뜩 담고 있었거든요. 순간 불길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데 그 녀석들이 갑자기 카트를 밀고 출구 쪽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한참을 달아난 후였어요. 청소년들이라 그런지 달리기가 아주 빨랐거든요. 전 온 힘을 다해 뛰어갔지만 그들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려도 경찰은 오지 않았어요. 급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런지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날은 우리 매장 매출의 절반가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둑놈들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말았어요. 훔쳐간 물건만 해도 수백만 원어치는 됐을 거예요. 게다가 다른 손님들까지 불안해하면서 발길을 뚝 끊어버렸죠.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경찰의 늑장 대응도 그렇고 어린 녀석들이 저지른 범죄였다는 점도 그렇고 억울하고 허탈한 마음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죠. 잃어버린 돈도 문제지만 손님들의 신뢰마저 잃었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셀프 계산대 때문이에요. 작년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셀프 계산대를 도입했거든요. 처음엔 손님들도 신기해하면서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일부 손님들이 고의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빼돌리는 거예요. 셀프 계산대에서는 바코드를 직접 찍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를 찍는 신용만 하고선 비닐봉지에 물건을 쑤셔 담더니 태연히 나가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CCTV로 다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싶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셀프 계산대 특성상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거였어요. 바코드를 정확히 인식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일부러 계산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매달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상다반사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셀프 계산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솔직히 셀프 계산대가 차라리 독이 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인건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떠한 게 생겼으니까요. 정말 난감하고 막막한 노릇이에요. 사실 저도 절도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어요. 매번 손님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셀프 계산대를 없앨 순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네요. 손님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는 수밖에 없나 봐요.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다가가 물어볼 생각이에요. 그래도 계산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을 잡는 건 여전히 쉽지 않겠죠. 점점 요령이 늘어가는 편법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마트 운영이 힘들어질 쯤 작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매장에서 일하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건에 발등을 심하게 다치신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 이렇게 쓰러지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리 재빨리 119에 신고를 했어도 병원으로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큰 부상이 아니길 간절히 빌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쉬는 동안 어머니와 제가 힘을 합쳐 가게 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고되고 버거운 나날의 연속이었죠. 손님 응대부터 물품 관리까지 할 일이 천지였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하루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 약속을 깡그리 잊고 말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가 꼭 리마인드해 주셨을 텐데 그날따라 깜빡 잊고 만 거예요. 결국 거래처 사장님께 크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말았죠. 그 일로 몇 년을 거래해온 업체와 계약이 깨지는 바람에 엄청난 물량을 해외에서 새로 수입해야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무척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마트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보낼 노릇은 아니었으니까요. 중국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마치 숨통이 턱 막히는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중국의 대기오염이구나 싶었죠. 밖을 보니 뿌연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는데 그게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공기가 탁한지 코를 크게 벌름거려도 산소가 부족한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다행히 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 있었어요. 중국에 가게 되면 꼭 마스크부터 챙기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마스크마저도 오염된 공기를 완벽히 차단하긴 역부족이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실수록 폐속까지 뭔가 꽉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통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증상이 대기오염 때문이란 걸 알면서도 저는 어쩔 수가 없었죠. 중국에 온 이상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으니까요. 어쨌든 전 용케 버티고 버텼죠. 드디어 중국 현지 유통업체와의 미팅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버려서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마침 근처에 큰 마트가 있길래 잠시 둘러보기로 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저도 모르게 긴장감이 엄습했죠. 게다가 매장 내부의 불결함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직원들은 그걸 치울 생각조차 안 하는 눈치더라고요. 생선이나 고기 코너는 피 묻은 도마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정작 손님들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어요. 조금 더 둘러보다가 시식 코너에 다다랐는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떤 아저씨가 밥그릇을 들고 와선 시식용 반찬을 밥에 얹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반찬들은 동이 났고 그 위에 밥알들까지 잔뜩 묻어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댈 생각조차 않더라고요. 매장 직원이라도 제지를 하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라는 듯 무심한 얼굴들 뿐이었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시식 코너에서 저러고 밥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게다가 남은 음식을 버리지도 않고 그 위에 밥을 부어 먹는 행위라니. 너무 황당해서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더는 못 보겠어서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냉동식품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거든요. 잠시나마 불쾌한 기분을 달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와 아이스크림 진열대를 열더니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뚜껑을 열어 제끼고 혀로 살짝 핥더니 다시 뚜껑을 닫고 도로 진열대에 넣는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식은땀이 났죠. 도대체 어떻게 감히 저럴 수가 있죠? 결국 전 참았던 울분을 꾹꾹 눌러 담은 채 매장 직원에게 신고는 넣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의 반응은 무척 냉담하더군요. 이 모든 광경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매대를 훑어보면서 제 눈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어요. 대체 이게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득 중국 식품들에 대한 불신감이 치솟는 걸 느꼈어요. 식품 위생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사실 제품 자체의 품질도 의심스러웠고요. 결국 전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뛰쳐나왔어요. 당장 계약할 물품들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두려워졌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절대 손님들한테 팔아선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유통업체 관계자와 만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하지만 도무지 계약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유통업체 사무실로 향했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상태가 좋지 않은 물건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 저는 중국 유통업자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갑작스럽게 컨디션이 나빠져서 오늘은 도저히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가는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최대한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드렸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뒤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놀랍게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 들어 한국 식품이 미국에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몇몇 매장에서는 한국 코너를 별도로 만들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나 봐요. 게다가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덕분에 한국산 식료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런 트렌드에 맞춰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유통업체 사장님께서 연락처를 주셨다면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중국에서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은 터라 선뜻 한국행을 결정하긴 어려웠어요. 같은 아시아권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 감각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20년간 마트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안목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전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밀려드는 걸 느꼈어요. 공항은 인파로 북적거렸지만 중국에 비하면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보니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간판을 유심히 보니 대형 마트였어요. 이 늦은 시간인데도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걸 보니 영업 중인가 보더라고요. 혹시나 미국이나 중국의 그런 마트와 비슷하지는 않을까 방문하는 게 고민되긴 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한국은 어떤 물건들을 팔고 손님들은 어떻게 쇼핑하는지 궁금해졌달까요? 이왕 주변을 둘러보는 김에 구경이라도 할까 싶어졌어요. 내일 미팅 전 머리를 식힐 겸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마침 간식거리라도 사 먹으면서 요깃거리로 시간을 때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선 저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한국 마트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밝고 환한 매장 안으로 들어섰죠.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왠지 모를 기대감에 절로 마음이 설레고 있었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함께 시원한 냉기가 저를 휘감았어요. 사방에 질비한 진열대엔 형형색색의 상품들이 가득했죠. 싱싱한 야채며 과일부터 정육, 유제품에 이르기까지. 미국 마트보다 물건의 종류가 더 많은 느낌이더라고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니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죠. 그건 바로 마트 내의 청결함이었어요. 구석구석이 말끔히 정돈돼 있고 직원분들도 부지런히 정리하시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게다가 불쾌하거나 비위생적인 광경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 겪은 중국 마트의 충격적인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진열대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질서 있는 모습 또한 새로웠어요. 문득 이곳에서 파는 제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베이커리 코너에 다가갔죠. 따끈한 빵과 과자들이 가득한 진열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베이커리 코너에 다가서자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즐비했어요. 바삭바삭해 보이는 페스츄리부터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슈크림빵까지 정성스레 만들어진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빵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으니 바로 거대한 크기의 크로아상이었어요. 속에는 슈크림이 듬뿍 들어있는데 마치 보물 상자를 연상케 했죠. 진열장 위에서도 유독 존재감을 뽐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군침이 절로 돌 정도로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크기가 너무 커서 먹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들었지만 맛있게 먹어치울 자신이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카트에 담아냈어요. 그 옆을 지나가니 마침 시식 코너가 제 눈에 띄었죠. 베이커리에서 만든 빵을 맛볼 수 있게 해놓은 코너였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며 즐겁게 시식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더럽게 시식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빵 한 조각을 집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은한 버터향의 겹겹이 바삭한 식감이 눈을 번쩍 띄게 하더라고요. 제가 눈이 반짝거리자 시식해주시는 분은 이게 더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제안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다양한 빵을 시식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곧장 과자 진열대로 향했죠. 단 음식을 좋아하는 제게 필수 코스였거든요. 과자 진열대를 보니 색색의 초콜릿과 사탕, 비스킷까지 맛있어 보이는 과자들이 가득했어요. 문득 한국 과자의 화려한 패키지 디자인을 보다 보니 여기 사람들의 감각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자는 뭔지 말이에요. 엄청 많은 과자 종류가 있었는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쿠크다스라는 과자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진열대를 샅샅이 뒤져 쿠크다스를 찾아냈어요. 쿠크다스 과자 겉을 보니 명품 과자처럼 패키지가 예쁘더라고요. 쿠크다스 외에도 다른 과자들을 장바구니에 척척 담아냈죠. 이것저것 담고 마지막으로 계산만 하면 끝이어서 얼른 발걸음을 옮겼어요.
계산대를 보자마자 저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당연히 한국 마트는 제가 운영하는 마트보다 훨씬 커서 캐셔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셀프 계산대를 더 많이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마트의 셀프 계산대는 엉망진창인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려고 새치기 없이 줄을 선 한국 사람들 모습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셀프 계산대 옆에는 직원분 한 분이 근무 중이셨어요. 고든 자세로 서서 손님들을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엔 기계 오작동이라도 나서 직원분이 오신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계산하는 고객분들을 도와주고 계셨죠.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물건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손님분들에게 다가가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찡그린 표정 하나 없이 내내 웃음을 잃지 않는 태도가 참 보기 좋았죠. 저희 매장에는 없는 풍경이라 새삼 놀라웠어요. 셀프 계산대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죠. 저희 마트에서는 낯선 기계에 어려움을 겪는 손님분들을 보면서도 막상 달려가 도와드리긴 힘들었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직원의 역할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속으로는 저러다 익숙해지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뿐이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저희 매장의 손님분들도 훨씬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면 꼭 아버지께 제안드려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물건을 계산하시는 손님분들을 보니 절로 흐뭇해졌어요. 그렇게 한국 마트 이곳저곳에 감탄하던 중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물건 한 개의 바코드를 찍고 다른 물건을 찍으려는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알림창이 뜨더니 다른 물건의 바코드를 찍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순간 당황하기 시작하고 나니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아까 서 계시던 직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번역기를 돌려가며 친절하게 셀프 계산대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바코드를 찍은 물건은 꼭 오른쪽 저울에 놓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울이 어딨냐고 두리번거렸죠. 제 모습을 보던 직원분께서는 오른쪽에 스캐너라고 적혀 있는 곳에 놓아줘야 된다고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셨죠. 저는 신기한 광경에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희 마트는 셀프 계산대에서 도난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한국은 이런 식으로 도난을 방지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자마자 저는 한국 마트에서 산 쇼핑백을 풀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 가볍게 과자를 먹고 싶어 아까 구매한 쿠크다스를 꺼냈어요. 가볍게 봉지를 뜯자 고소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손에 쥔 비스킷의 모양새는 소박하고 평범했지만 한 입 깨물자마자 달콤한 맛이 폭발하는 듯했죠. 처음엔 딱딱한 식감이 느껴졌지만 입 안에서 부드럽게 사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끼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 과자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 독특한 식감에 푹 빠져 한참 동안 우물거렸어요. 은은하지만 깊이 있는 달콤함이 혀끝을 사로잡아 놓지 않았어요. 결국 속는 셈 치고 한 봉지를 단숨에 비워버리고 말았죠. 한국 사람들은 과자까지 잘 만드는구나 싶더라고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유통업체 관계자분들이 도착해 계셨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소개하는데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셔서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본격적으로 상담이 시작됐죠. 그동안 우리 마트에서 취급해온 제품들과 운영 현황을 설명드렸어요. 덕분에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속 시원히 여쭤볼 수 있었죠. 또 제가 어제 둘러본 매장의 인상과 한국 시장에 대한 의견, 수입하고 싶은 품목 등에 대해서도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상담이 한창일 때 관계자분들이 사전에 준비해오신 한국 제품 샘플들을 내놓으셨어요. 각 상품들의 원재료와 제조 과정, 인기 요인 등을 꼼꼼히 소개해 주셨죠.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쫑긋 세운 채 열심히 듣고 또 물어보았어요. 무엇보다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 관리가 엄격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원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유통 과정에서도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이 돋보였죠. 이런 훌륭한 상품이라면 우리 매장에서 팔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사 먹어보고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 맛과 퀄리티가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이왕이면 신뢰할 수 있고 자부심 가질 만한 파트너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저는 깊은 고민 없이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계약 소식을 알렸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좋은 소식이라며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니 절로 뿌듯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한국에서의 알찬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우리 마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앞으로 제 인생을 바꾸게 해준 한국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괜찮아지시면 바로 모시고 한국으로 와야겠어요. 한국을 오게 되면 어디를 갈지 추천해 주시면 꼭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